레이크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크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팍스뉴스에 출연해 청년 보수 정치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 겸 대표인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 앤 프렌즈 방송에서 사법당국이 용의자를 구속했다는 소식을 방송 출연 5분 전에 들었다면서 모두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용의자 체포의 결정적인 계기는 매우 가까운 사람의 제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그가 사형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앞서 FBI는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그의 도주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면서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가 사건 발생 장소인 유타 발리대 캠퍼스 내 건물 옥상에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는 옥상을 가로질러 달아난 후 난간과 지붕을 이용해 2층 높이에서 잔디밭으로 뛰어내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청년 보수 정치단체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22살의 타일러 로빈슨의 신원과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타주 세인트 조지 교회 출신인 로빈슨은 고등학교 시절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유타 주립대학교의 최고 수준 성적 장학금인 레지던트 프레지던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 학기 만에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암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유권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그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이며 최근 2번의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정보가 밝혀지면 로빈슨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풀려난 한국인 직원 316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제2터미널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직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금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하듯 작은 비닐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입국장 밖에서는 가족과 시민들이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를 외치며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찍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 조영희 씨는 지난 7일 동안 일반 수감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서 모두가 오픈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 현대차 직원은 이스타 전자 여행 허가로 일해온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출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시카고와 일리노이 전역에 공포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이름의 이민 단속 작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20세 여성 캐서린 에브라함의 사망을 계기로 명명됐으며 국토안보부는 일리노이주의 피난처 도시 정책이 범죄자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스 당국은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 아동 성폭행범, 강간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정부와 시카고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비 프리츠거 주지사는 이번 작전이 범죄의 척결이 아닌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고,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역시 시카고 경찰이 연방이민당국에 불법적인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카고시는 경찰관들이 연방요원과 구별되도록 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민자 권리를 교육하고 핫라인을 운영하며 법적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구구 활동가들이 아이스 순찰에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 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 헨트 축제는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가 지휘할 예정이던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취소하며 텔아비브 정권과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와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독일 문화장관은 유대인 지휘자 초청 취소는 반유대주의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 단체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서약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와 감독 등 4천여 명이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과 인종 분리에 연루된 이스라엘 영화기관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와 함께 국제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계에서도 보이콧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음악 경연 대회인 유로비전 참가자 중 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는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스페인도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참가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내년 대회 참가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의 BBB 빅 앤 뷰티풀 법에 따라 미국 납세자들은 2026년에 가구당 평균 $3,752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당파적 연구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주별로 받는 혜택의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세 혜택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기본 공제 인상을 보면 독신은 $16,000, 부부는 $32,000로 현재보다 각각 $1,000에서 $2,000가량 늘어납니다. 시니어 추가 혜택은 65세 이상 납세자는 인상된 기본 공제 외에 $6,000의 보너스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팁 소득 비과세는 250만 명에서 520만 명의 납세자들이 $25,000까지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SALT 공제 상향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지역세금 공제 한도 SALT가 현재 $10,000에서 $40,000로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9년 이후 다시 $10,000로 환원될 예정입니다. 전국 평균 $3,752에 비해 일부 주는 더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와 워싱턴주는 $5,000를 넘는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주는 와이오밍주이며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주는 미시시피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정영희 씨가 40년 전의 상황입니다. 영희 언니가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